여름 휴가철입니다. 휴가철이 임박했는데요. 인터넷 사기주의보가 떴습니다. 야, 변호사님, 이게 네. 굉장히 심각한 모양이에요. 네. 저는 뭐 이런 경험은 아직은 다행인지 없는데 굉장히 골칫거리인 모양이죠. 어떤 상황입니까? 인터넷 사기는 사실 제가 사건을 통해서도 많이 접해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번 이제 이 기사에서의 어떤 포인트는 예, 휴가철에 특히 인터넷 사기가 극성이라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휴가철에 그 사람들이 어떤 여행지, 그 리조트 구매권이라든지 뭐 워터파크 그 이용권 예, 이런 걸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해 볼 수 없을까? 그다음에 그 이용 물품 같은 거 또 예. 저렴하게 구매해 볼 수 없을까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특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내가 무슨 물건 팔게요 라고 하니까 그걸 그럼 얼마에 파실 건데요 해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이다 보니까 사겠습니다고 해서 문제는 여기서 그 사람이 알려주는 계좌로 먼저 돈을 보내 경우에 돌아오는 거는 수가 없으니까. 안 오거나 돌아오는 게 벽돌이 오거나. 아, 참 황당한 일입니다. 네. 지금 저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포인트는 바로 그 저렴함이네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시작되는 부분들이 많은가 본데요. 네. 청주에서도 비슷한 사례의 신고 접수가 있었다면서요? 예,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유명한 음악 축제, 국내 예. 음악 축제들이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가기로 약속을 했고 이제 입장권을 예약하려고 했는데 다 매진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혹시 못 가는 사람들이 팝니다. 좀 더 저렴하게 팝니다라는 그게 글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해서 가봤더니만 예. 기대했던 그 적법하게 판매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사기범이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제대로 걸렸네요. 딱. 네. 그래서 거기서 팔겠습니다라고 해서 시가보다 원래 정가보다도 저렴하게 판다고 하니까 선뜻 돈을 입금을 했죠. 근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좀 확인을 해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피해를 당하신 분이 있었고요. 야, 그 여름 휴가도 날아가고 음악회도 못 가고 속 상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그렇죠.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인터넷 사기범 단양에서 피의자가 검거된 사실도 있다고요? 예. 그 상습적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예. 피해자들한테 물건을 팔 것처럼 얘기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물건을 건네주지 않고 대금만 받아서 뭐 먹튀라고 하죠. 예, 먹고 튀는. 예. 그런 분이 결국은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분의 어떤 그 행동을 보게 되면요. 예. 서울 강남역 인근의 카페 등 여기저기 막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적을 피하기 위하였던 것 같아요. 이동 그래서 복잡하게. 그 번개장터라는 예.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요. 예. 뭐 아이폰, 휴대전화기, 뭐 기타 생활용품 등을 팔겠다라고 하고서 정작 돈은 받고 그 물품은 지급해주지 않은 인터넷 사기 전문범이네요. 네. 말하자면. 그래서 157만 원을 편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이고 참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름철 아까 앞서서도 인터넷 사기 주의보 이렇게 발령이 됐다라고까지 표현을 해드렸는데 네. 피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까? 얼마나 됩니까 상황이? 그 10일에 이제 충북지방경찰청에서 그 통계자료를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예.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서 여름 휴가철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발생한 인터넷 사기 건수가요. 950건입니다. 야, 950건이요. 네. 근데 이건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로 55% 이상이 증가한 수치예요. 그 전년도에는 610건 정도였거든요. 그래요. 이게 매년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지금 보여집니다. 앞서서 뭐 워터파크 얘기도 하셨고 음악 축제 얘기도 하셨고 무슨 뭐 물품 얘기도 하셨었는데 네. 사기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장 많은 피해는 결국 이제 매매 관련이죠. 내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뭘 팔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하는 그걸 사겠다고 하시는 분은 예. 저렴하네. 나 사겠습니다라고 하고서 돈을 줬는데 돈이 안 오는 경우. 물건이 안 오는 경우. 돈은 줬는데 예. 물건은 안 오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온라인 데이트 사기인데 이것도 좀 심각합니다. 뭐 그 SNS나 또는 전문적으로 이런 합법적인 데이트 인터넷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한 다음에 그 만나는 그 상대방을 이제 서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색을 하고서 특정인한테 호감을 계속 지속적으로 표하다가 그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거의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에 걸쳐서 호감을 표시하다가 예. 제가 최근에 이제 경험했던 건데요. 예. 내가 지금 미국의 육군 중령이다. 근데 지금 최근에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한국에 가서 당신과 같이 살고 싶다. 근데 예. 내가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여비가 뭐 예.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항공료를 좀 보내달라. 아니면 내가 지금 무슨 1억 원이 넘는 돈을 내가 지금 US 달러로 내가 받기로 돼 있는데 그게 지금 공항에 묶여서 못 찾고 있으니까 당신이 일단 그 수수료를 뭐 3천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은 내가 그걸 당신한테 주겠다. 지금 얼핏 들어도 말도 안 되는데 속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참 이게 예. 사기죄라서 무서운 게요. 예.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재물을 절도죄는 이렇게 몰래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기죄는 계획을 세워서 버젓이 자기 손으로 그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상의 피해도 있지만요. 내 마음의 상처도 있는 겁니다. 엄청 크겠죠. 그래서 절도죄보다 훨씬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사기죄입니다. 야, 경찰이 그 때문인지 뭐 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네. 뭐 밝혔다 그러는데 언제 어떻게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다음 달 말일까지요. 인터넷 사기 단속 강화 기간을 일단 잡아놨어요. 잡아놓고. 예, 중점적으로 예. 이런 것들 집중 단속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특히 각종 공연, 유원지 티켓, 그다음에 여행 상품 등을 중점적으로 이제 단속을 하겠다는 거. 이걸 미끼로 내걸면서 어떤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경찰에서는 아마 수사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단속 대상, 중점 단속 대상도 지금 말씀을 해주신 여전히 그런 파트 쪽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특히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사기건에 대해서 예. 집중 단속을 하니까요. 주로 그런 항목에 대해서 주로 단속을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사기를 치는 이런 일당들, 뭐 돈을 받고 물건을 주지 않거나 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 사기 행각들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일반 사기와 똑같은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인터넷으로 한다고 해도 결국은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형법에서는 이럴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이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 특정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 더 가중해서 처벌하는데요. 이득액이 만약에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요. 예.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상 유기징역. 그 이득액이 만약에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게 됩니다. 역시 이 사기도 수위가 좀 높고 액수가 많을수록 더 높아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1억 원 이상, 피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요.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속을 시킵니다. 1억씩, 3억씩, 50억씩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당했는데 아이고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앞서서 말씀하셨던 인터넷 데이트 사기풍 이런 것들은 정말로 사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참 뭐라고 말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피해를 보거나 사기를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말씀해 주셨던 물건들을 매매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방을 일단 당했다면 어려워지는 거니까요. 어떻게 해야 예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피해 사례의 대부분은요. 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그 범인과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려준 계좌로 직접 돈을 입금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옥션이나 뭐 인터파크 이런 쇼핑몰 통해서 거기서 중고거래 사이트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에도 있고요. 거기서는 그 해당 업체에서 에스크로우 제도, 즉 대금 결제 예치 제도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내가 대금을 결제는 하지만 고객이 물건을 받기 전까지는 그 중간에 있던 옥션 또는 이런 데서 돈을 판매자한테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군요.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수령했다는 게 확인되면 그제서야 보내주는 거예요. 안전하네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시더라도 판매자한테 직접 돈을 입금해 주시는 거는 가급적 지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그런 제도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왜 직접 돈을 줘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직접 주는 게 더 싸니까. 더 싸니까요. 결국은 저렴함 때문에. 그러니까 몇만원이라도 더 줄여보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하셨는 건데 그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혹은 직거래라고 해서 왜 직접 만나서 하는 경우. 그건 오히려 보면 안전하죠.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직접 만나서 제가 돈 주면서 물건을 받고 그 자리에서 물건 열어보면서 아, 이상 없네요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안전할 수가 있겠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금 예방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안전망을 통해서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매자를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아이고, 피해자가 좀 없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여름 휴가철 인터넷 사기주의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7, 8월 달에 집중된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단 사기를 당했다 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잡기도 어렵고 사기를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시고 일단 싸다, 저렴하다 하면 한번 의심을 해보는 이런 습관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신 박재성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